전쟁이 시작됐던 1824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부터 살던 사람들은 그래 다 지금의 미얀마, 버마 우리 애들이라고 분류를 해주고 네. 그 다음서부터 살던 애들은 영국을 따라 들어온 어떻게 보면은 외지인 이게 그러면 미얀마의 지금까지 이어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이제 시발점이군요. 예, 시발점이 됩니다. 보면은 기존의 버마 네. 가지고 있던 오래된 뭐 질서, 체제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이제 멸망을 하는 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이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사회가 돼 버린 거죠. 보면은 힘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타협한 게 아니고 최후의 그 순간까지 처절하게 저항하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아유 뜨겁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무겁고 부담되시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구독자 수가 아직 조금 기대. 그게 정상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야 또 우리 최준영 박사님도 더 많이 힘내시고 저도 힘나지 않겠습니까? 자,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 미얀마 요즘 뭐 계속해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미얀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덕택에 뭐 저희 방송을 또 봐주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희도 이제 그런 아픈 역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좋은 결말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야 근데 좋은 결말인지 그것도 좀 헷갈립니다. 이게 군부가 싹 물러나면 되는 건지.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한 거는 이제 미얀마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뜻에 따라서 서로가 뭐 조종하고 타협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제일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고 또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야기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얀마 편 보셨던 제 주변의 분들이 미얀마가 이렇게 큰 나라인지는 몰랐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역사도 길고 상당히 다이나믹한 이제 그러한 이제 배경이 있는 나라였는데 동남아의 아주 작은 나라인 줄 알았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보면 동남아의 어떻게 보면은 패권, 맹주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진 나라였죠. 보면은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중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은둔을 선택해서 이제 그렇게 돼서 그렇지. 그 은둔을 선택한 혹은 뭐 지금의 상황들의 씨앗이 잉태된 19세기 그때로 한번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한 조선 왕조쯤 되는 미얀마의 이제 꼼바옹 왕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세 개의 큰 왕조가 있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뭐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우리나라 옛날 삼국시대,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꼼바옹 왕조가 이제 그 보다위파야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성기를 이제 구가하던 그런 이야기들 해드렸고 또 서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아라칸이라는 오래된 왕국을 이제 병합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그게 이제 한 1785년이니까 18세기 이제 후반쯤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미얀마는 이제 나라 특성상 가운데 평지 지역은 이제 버마족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게 이제 메인스트림이고. 그렇죠. 산지가 이게 쭉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특히 소수민족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양 쪽은 또 이제 구릉지대를 넘어서 옛날부터 또 따로 놀던 분들이 계셨는데 거기를 이제 그 버마족이 이제 18세기 이제 후반에 병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세력 판도를 이제 구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얀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영토도 넓히고 아주 이제 전성기를 이제 구가하고 있었는데 19세기 초반쯤 되니까 이제 옆 나라인 인도 상황을 이제 제대로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인도는 옛날서부터 이제 미얀마 지역하고 이제 교류가 이렇게 저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는데 가까우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인도가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서쪽에서 온 유럽인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소식을 이제 영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제 동인도 회사 이런 상인들 뭐 무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들으면서 이게 뭔가 인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인도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 미얀마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그 정보 수집에 나섭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이제 스파이 좀 되겠죠. 스파이 세작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인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얘네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정보 수집해와.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영국이 이제 미얀마의 인도의 해안 지역들은 최소한 해안 지역들은 대부분 장악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얀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겁이 납니다. 우리까지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겠구나. 네. 라고 해서 미얀마가 이 좀 힘이 좋았다라는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은 네. 무서워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네.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나갑니다. 어디에? 그러니까 당시에 네. 아직 그 영국의 세력 안에 이제 편입이 되지 않은 네. 독자적인 세력으로 유지하고 있던 이제 펀잡 지역의 이제 시크 왕국. 뭐 시크 교도들이 예, 시크 왕국 터번 이렇게 큰 거 두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팔. 네. 그다음에 무굴 제국. 무굴. 예, 이런 지역에 사신을 보내요. 네. 사신을 보내서 야 미얀마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영국을 몰아내자. 그래요? 그 반영 전선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동쪽에서 맡을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가 제안을 한다고요? 예, 너희들이 서쪽과 북쪽에서 힘을 합쳐서 같이 하면 영국 친구들이 더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네. 뭐 쫓아내지 못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프레셔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얀마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 국제 정세에 이제 그 뒤처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고 면밀히 이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의 이제 방글라데시 지역이라고 하는 이 벵갈 지역 네. 같은 경우가 그 영국 같은 경우도 제일 공을 많이 들이던 지역이었거든요. 생산성이 높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계속 놔두면 곤란하겠다. 네네. 우리도 뭔가 대응에 나서야 된다는 생각들은 이미 이제 이 19세기 초반서부터 네. 미얀마는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19세기 초반 한 1810년대쯤 되면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제 정복의 시대죠. 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막 나가고 유럽인들, 그러니까 본국에서는 되게 이제 가난하고 힘없고 어떻게 보면 빽이 없던 이런 사람들이 네. 그런 해외로 나가는 흐름을 타서 뭔가 이제 국가와 개인의 어떤 네. 이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이 부풀어 있던 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제3세계 국가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당시에 이제 이 미얀마 사정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이라와디강 주변 지역은 이제 그 넓은 땅에 비해서 인구가 좀 적었어요. 강 주변에. 예. 그러니까 농사 짓기는 좋지만 사람이 좀 적은 어떠한 그러한 지역이었고 이제 뭐 호랑이, 코끼리, 나무들도 많은 이제 이런 지역들이 이제 모습이 꽤 오랫동안 이제 유지돼 왔던 이제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얀마를 다스렸던 왕국들의 제일 큰 고민은 뭐 저 북쪽에 있는 저 북유럽의 스웨덴처럼 사람이 없다. 사람이 부족하다가 이제 보면은 항상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사람이 있어야 뭐래도 좀 해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애도 낳고 그래서 더 많은 군사를 끌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죠. 너무 나무도 많고 덥하고 습하고 뭐 습하고 그래서 사람이 잠깐만 농사 안 지면 이 땅이 순식간에 또 정글로 변하고 하는 이제 그런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 미얀마의 왕조들은 다른 왕조를 이제 점령하거나 하면은 그 지역에서 금은부화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주로 사람을 많이 데려왔어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려고 이제 막 노력을 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19세기 초반에 이제 큰 일이 터집니다. 19세기 초반에 1815년에 큰 일이 터져요. 뭐예요? 탐보라 화산이 폭발합니다. 탐보라 화산? 예, 탐보라 화산. 지금의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지역에 있는 화산인데 이게 아마 인류가 이제 기록한 문서로 남아 있는 화산 폭발 중에서는 아마 최고의 강도였을 거예요. 보면. 이게요? 예. 아니 저 베수비오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는 그 규모로 보면 이제 탑급이죠, 정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히로시마 우리가 보통 이제 큰 폭발 사고가 나면은 이제 히로시마 원폭에 비해서 몇 배다 이렇게 되는데 히로시마 원폭이 200만 배. 200배도 아니고 200만 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히로시마를 초토화시킨 그 원자폭탄이 200만 개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보면은. 감이 안 오는데.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이 정도 화산 폭발이 나면 어마어마한 이제 화산 그 분출물들이 이제 튀어나오죠. 화산재 뭐 이런 거요. 화산재들이 튀어나오는데 이제 뭐 반경 수십 킬로는 초토화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도 무거운 놈들은 이제 금방 떨어지죠. 주변 지역을 덮고 끝나는데 작은 재들이 이제 끝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렇겠죠.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거죠. 성층권까지 갑니까?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이제 이 제트기류를 타고 온 지구를 이제 덮게 되는 거죠.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이제 아니, 먼지가. 지구가 얼마나 넓은데 그 화산 터졌다고 그게 다 덮여지나요? 네, 덮여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전쟁, 그 네. 1980년대 이제 한창 미국하고 소련하고 열심히 싸울 때 네. 냉전 이제 올라갈 때 핵겨울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핵겨울. 예. 핵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네. 이 핵폭탄이 빵 하고 터졌을 때 나오는 그 열과 방사능 방사능 이런 걸로 이제 죽는 사람보다도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낙진이나 이런 것들이 지구를 뒤덮으면서 네. 지구가 추워진다. 아. 태양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추워지고 네. 추워지면은 당연히 농사가 안 되니까 굶어 죽는. 아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핵겨울이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드라마 이제 방송국 드라마에서 그런 거를 재현한 그런 거를 한 드라마가 이제 상당히 이제 인상적이기도 했는데 1815년에 이제 이게 화산이 뻥 폭발하고 나니까 네. 1816년서부터 전 세계에 이제 여름이 없어졌어요. 여름이? 예. 왜냐면 태양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네. 지구가 이렇게 데워줘야 되는데 네. 딱 커튼을 치고 있는 거죠, 먼지들이. 그 정도로 먼지가 예.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1816년 5월에 이제 서리가 내려요. 5월에? 예, 저 북쪽도 아니고 뭐 버지니아 뭐 이런 남부 지역까지 농사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한 해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몇 년 갑니다. 한 2, 3년 이상. 아니 먼지 워낙 왜냐면 뭐 가볍기 때문에 이게 네네.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서 진공 청소기로 이렇게 다 많은 것도 빨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누구시죠? 그 뭉크 그 절규. 네네네. 예, 그게 보면 막 이제 기괴한 표정과 더불어서 그 뭐 총천연색 하늘이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보면은 이제 심리 상태, 마음 뭐 이런 거로 표시한다라고 하시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하늘이 당시 유럽 하늘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 탐보라 화산에 터진 이후에 네. 이것들이 이제 지구를 덮으면서 난반사가 막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일수록 그 석양 해가 질 때 아주 아름답거든요. 보면은. 그래요? 예, 왜냐면은 이제 그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많아야 네. 빛이 산란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색깔들이 나오게 되니까 네. 예. 뭉크의 절규가 그럼 이 화산 폭발과 관련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제 네. 큰 타격을 입어요. 이 화산 폭발 때문에. 예, 왜냐면 이제 식량 생산이 안 되니까 당장 이제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이 한 2, 3년 사이에 네. 굶어 죽는 사람이 한 20만 명 이상 등장을 해요. 20만 명? 예. 진짜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초토화됐군요. 예, 총토화되고 사람들은 이제 뭐 여름도 없고 춥고 맨날 하늘은 뿌옇고 그러니까 네네. 이제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네. 세상이 망하는 어떤 이제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죠. 유럽만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록을 보면 당시가 이제 조선 왕조의 이제 순조. 순조 때요. 예, 순조 때인데 인구조사 기록을 보면 네. 영향이 이제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탐보라 화산이 1815년에 이제 터졌는데 1814년에 이제 순조 14년에 그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뭐 정확치는 않겠지만 대충 인구가 한 790만, 800만 정도 되는 걸로 나와요. 네. 조선 전체에. 네. 근데 2년 후인 1816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659만. 140만 한 130만 정도가 이제 없어진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요? 네, 물론 당시에는 이제 정확치 않으니까 뭐 오차가 꽤 크니까. 있겠지만. 하지만 인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도 계속 늘어나거나 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불과 한 2년 사이에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통계에서 안 잡힌다라는 것들은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 그러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제 보기 쉬운 거죠. 이제 떠났거나 보면은. 아니면 소작하다가 도망가시거나. 그렇죠. 등등등.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기아, 걸식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 티벳 뭐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이제 극심한 이제 기아에 이제 시달리는 거고. 어마어마한 폭발이었나 보네. 항상 그 안 좋은 일은 겹쳐서 나타납니다. 혼자 나타나지 않고. 당시에 이제 벵갈 지역의 이제 풍토병으로, 그러니까 벵갈 지역에서만 나타나던 풍토병이 콜레라였어요. 지금은 이제 콜레라 하면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콜레라는 대표적인 이제 수인성 전염병이죠. 오염된 물을 마시면 사람이 이제 하루 종일 뱃속에 있는 거를 이제 설사로 쏟아냅니다. 보면은. 근데 그게 다시 또 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더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몸 이제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콜레라까지 이제
돌다 보니까 이 지역이 이제 큰 타격을 이제 받게 됩니다. 네, 그 네.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큰 타격을 받고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제 태국 방콕 지금 이제 태국 방콕 수도죠. 이제 보면 네, 네. 방콕에서만 1년 사이에 한 3만 명이 콜레라로 사망하는 기록들이 나올 정도예요. 예. 참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 19세기 초반 이제 제국주의 이제 세계가 이제 뭔가 하나로 모이는 것 같고 네.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아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런 화산, 그다음에 대규모 질병 이런 것들이 돌던 시기죠. 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역병이 돌든지 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이제 거칠어집니다. 그렇죠. 보면은 바로 죽음을 또 그렇죠. 그냥 앉아서 이제 이러다 우리 죽어라고 네. 하기보다는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 이라와디강 주변 지역에 이제 뭐 쌀농사 짓고 살던 분들도 당연히 농사가 잘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먹을 걸 뺏어 와야지.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네,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면은. 전쟁 같은 게 당연히 많이 생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는데, 네. 예, 미얀마 당시에 이제 꼼바옹 왕국이 이제 외부로 침공을 시작해요. 예, 그래가지고 네. 지금의 이제 인도 이제 한 주인 이제 마니푸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인도 쪽으로 가는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브라마푸트라 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방글라데시를 이제 가로지르는 꽤 큰 강이 있어요. 네네. 상당히 이제 큰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너서 또 아쌈 왕국까지 또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네. 인도 동부 네. 이 지역을 이제 미얀마가 점령을 하는 네. 상황이 되는 거죠. 아쌈 왕국이 아쌈티 나오는 그 맞습니다. 동네인가 예, 보죠? 그 지역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서 수십만 명을 잡아서 네. 이라와디강 주변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게. 생산성이 낮아져도 많이 네. 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잡아와가지고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아라칸 뭐 네. 왕국 이제 병합한 이제 이 지역 지금 미얀마 서부 지역에 네. 투입을 해서 이제 관계공사 수로 파고 뭐 이런 작업들에 이제 시키는 거죠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막 갑자기 노동 강도가 막 세지는 거예요. 네. 강제 노동도 막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라칸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버마족들이 와가지고 막 못 살게 굴기도 하고 네. 외부인들도 막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무섭고 겁이 나니까 수만 명의 이제 아라칸인들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지금의 이제 방글라데시 네. 이 벵갈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난민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대규모 난민 사태가 이제 워낙 못 살게 구니까. 예, 못 살게 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이제 남쪽에서 난민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 이 육군 장교이제 외교관인 이제 하이람 콕스라는 사람한테 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난민 대책 책임자를 임명을 해요. 네. 네가 알아서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정착시키고 먹여 살리고 좀 해봐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치타공 지역에 네. 지금 방글라데시 이제 해안 도시죠. 치타공 지역에 대규모 난민 캠프 어떻게 보면 역사상으로 처음 나오는 난민 캠프를 설치를 해요. 이때요? 예. 이거 막 무슨 노예로 부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니고 이제 막 밀려오는 사람들을 일단은 어떻게든 걷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 그 난민 캠프 설치한 이 지역이 이제 지금은 네. 이제 콕스 바자르라고 이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어떤 광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네. 사실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긴 백사장이 있어요. 백사장. 예. 길이가 한 125km 정도 되는 125km요? 어마어마하게 백사장이? 예, 백사장이. 야.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대충 사람들 이렇게 근처에다가 정착시킬 수 있었겠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민촌이 한 200년 이상 이제 유지돼. 200년이요? 예, 콕스 바자르라고 아예 도시화가 된 지역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라고 이제 새삼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네네네. 이 미얀마 당시는 이제 버마로 알려졌던 이 지역이 이 친구들이 공세로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영국 쪽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버마 친구들이. 네. 벵갈 남동부 이 지역에 대해서 이거 우리 땅 이제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벵갈 지역을 소유하고 있던 왕국이 이제 아라칸 왕국이었거든요. 네네네. 지금 영국이 점령한 이제 벵갈 지역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우리가 아라칸 왕국을 우리가 이제 합병했으니까 거기 우리 땅이니까 네. 니들 물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경고를 날리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버마군 네. 이제 그 꼼바양 왕국이 이제 그 아라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네네네. 이 반군을 이제 격퇴하고 추적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그 경계선이었던 그 인도 네. 그러니까 영국하고 이제 영국령 인도하고의 경계선이었던 나프강을 이제 건너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글라데시 지역까지 이제 막 쫓아가다 보니까 네. 영국군하고 이제 충돌하는 일이 벌어져요. 영국군이랑 직접. 예, 영국군이랑 이제 꼼바양 왕국 지금 이제 버마 이제 왕국의 이제 군인들하고 네. 총격전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게 뭐 싸울 만한 상황이 좀 돼요? 예, 싸울 만한 상황이 됩니다. 영국한테 바로 안 밀립니까? 안 밀려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버마 쪽에서 이제 이 영국이랑 이제 충돌을 하니까 네네네. 얘네들을 본격적으로 압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위쪽에 있던 네. 아싸 왕국을 점령하고 있던 친구 이제 버마군한테 내려오라 남쪽으로 음. 내려와서 양쪽에서 누르자. 쌍방에서 이제 눌러서 네네. 얘네들을 이제 밀어내자 서쪽으로.라고 해서 아싸에 있던 버마군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그 영국의 세력권이라고 알려져 있던 네. 이제 자인티아, 그다음 예 카자르. 뭐 네. 이런 이제 공국들 어떻게 보면 영국이 자치권을 인정해주던 영국 편에 있던 그런 나라들을 네.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자기들이 이제 힘들여가지고 인도를 쭉 점령을 했고 그 중에서 제일 생산성이 높고 알짜가 벵갈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 지역이 이제 이 버마. 이 친구들이 이제 막 공격을 해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고민을 합니다. 네. 그러다 당시 이제 인도 총독이었던 이제 아머스트 경이 이제 이 놔두면 안 되겠다, 손을 봐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뭐 그렇겠죠. 예, 우쭐하고 교만한 이제 버마 왕국을 네. 겸손하게 만들어주겠다. 당시 멘트예요. 아 진짜 멘트로. 예, 겸손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국군, 네. 그다음에 영국군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뭐 동인도 이제 회사 소속의 뭐 네. 세포이나 이런 이제 인도군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영국이 인도에서 벌인 전쟁 중에서 제일 길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제일 힘들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 버마 전쟁이죠. 영국 버마 전쟁이 모양이죠. 영국 버마 전쟁이 벌어지는데 네. 영국군하고 인도군을 합해서 전사자만 한 15,000명 이상이 나요. 네. 15,000명 이상이 전사를 하고 지금 가치로 보면 한 300억 달러 이상의 전쟁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괴롭고 힘든 이제 이런 전투가 이제 벌어집니다. 완전 원사이드 게임은 아니었다는 거네요. 전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혀 뜻밖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영국군이 영국이 어디 들어가서 식민지를 넓히다가 영국군이 출동하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그렇죠. 쉽게 공략하고 속도 조절 정도는 하겠죠. 예, 세력을 넓히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봤는데 이거는 이 당시 이제 버마 쪽 같은 경우는 선빵을 날리고 영국이 거기에 맞서가지고 나오니까 힘 대 힘으로 이제 충돌을 하는. 예.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이제 영국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해군력.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투 트랙을 갑니다. 네. 일단은 침입했던 이제 아쌈하고 아라칸 지역에 이제 그 버마군을 격퇴를 하고 육지에서는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배를 보내가지고 당시 이제 수도였던 랑군, 지금 양곤 지역에 상륙 작전을 이제 개시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랑군 주변 지역에서 한 2년 동안 아주 처절한 전투가 벌어져요. 아 그래요? 예, 한두 번 전투가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이상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랑군 주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다가 서로가 이제 안 되니까 옆으로 돌아서 뒤를 치려고 하면 점점 이제 전선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라와디강 주변 넓은 지역으로 이제 티격태격하는 전투가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국군이 가지고 있던 모든 첨단 무기가 동원이 돼요. 훨씬 앞섰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앞서긴 하지만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영국군이 이제 당시 가지고 있던 요즘으로 말하면 다연장 로켓 같은 이제 콩그레브 로켓 이런 것이 있어요. 다연장 로켓의 원조쯤 되는데 이런 걸로 이제 포격을 퍼붓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의 최초로 이제 증기선, 범선이 아닌 증기선. 예. 그러니까 엔진 날린 걸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이 단단한 티크 원목으로 이제 구성된 이제 버마 해군을 이제 날려버리는 이런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이때가 이제 막 증기기관을 막 배에 부착하고 막 그런 그렇습니다. 이제 전투함에 이제 붙여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하던 이제 그런 시기였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가진 거를 다 쏟아 부어가지고 총력전이에요. 네, 총력전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와중에 당연히 이제 버마도 이제 큰 피해를 입고 네. 당시 이제 버마 귀족들 같은 경우도 용감히 전투에 나서다가 상당한 이제 큰 인명 피해를 보는 거죠. 네, 그랬겠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제 전투를 벌이고 난 끝에 이제 1826년쯤 되니까 영국군이 이제 그 왕궁 근처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바지도 왕이 네. 이제 버마 지역의 이제 왕이 이제 휴전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휴전이죠. 우리 항복이 아니고 휴전을 요청합니다. 이제 보면. 그래 항복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 이제 영국군도 이제 힘든 상황이니까 좋아 그럼 여기까지. 그래도 우리가 너희들한테 유리한 건 아니까 내놔. 그래가지고 이 꼼바양 왕조, 그러니까 버마 쪽이 당시에 이제 점령하고 있던 아쌈, 자인티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카자르, 네. 그다음 마니푸르,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최근에 점령했던 그 지역들을 이제 다 토해냅니다. 네.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후반에 네네. 점령했던 아라칸 지역 또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인도양을 따라가지고 네. 쭉 더 남쪽으로 확대되는 어떠한 이런 지역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내륙으로 네. 이제 후퇴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 미얀마의 약간 그 서쪽 지역,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닷가를 따라서 예. 쭉 더 이제 내려오는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셈이라고 보시면 그쪽을 되겠죠. 다 이제 포기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 이라와디강 주변이 우리 메인이고 아라칸 지역 같은 경우 서쪽 지역은 이제 새로 점령했던 얼마 안 돼서 점령했던 지역인데 네네네. 이제 피땀 흘려서 이제 얻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다 토해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보면은. 네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버마 이제 왕국 콤바양 왕국에서는 이제 이게 당연히 큰 충격이죠. 승승장구하고 계속 네. 넓히고 네. 막 나가다가 저 멀리서 온 영국 친구들한테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싸웠는데 우리가 밀렸다라는 것들은 이제 상당히 큰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고 네네네. 그래서 이 1824년 전쟁이 시작됐던 1824년 요 시점이 네. 앞으로도 여러 번 나와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이전부터 살던 사람들은 그래 다 지금의 미얀마, 버마, 우리 애들이라고 분류를 해주고 네. 그 다음서부터 살던 애들은 영국을 따라 들어온 어떻게 보면은 외지인, 약간 그 민족 갈등 비슷한 민족 게 갈등 비슷한 그 시점을 나누는 게 1824년부터 이전부터 살았어? 아니면 너 나중에 살았어? 네. 나중에 들어온 거야? 라는 어떤 기준 시점이 됩니다 보면은. 이게 그러면 미얀마의 지금까지 이어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이제 시발점이군요. 예, 이게. 시발점이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1824년 이전에 원래 살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면 너는 옛날서부터 우리 아니면 너는 외지인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826년에 일단 이제 휴전을 이제 네네네.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라와디강 지금 랑군 뭐 이런 주변 지역은 이제 영국군이 네. 영국에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꼼바양 왕국은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보면은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쪽은 지금의 미얀마의 남쪽은 영국이 이제 점령을 한 지역이고 이제 미얀마 지역은 이제 북쪽으로 이제 버마 왕국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잘 싸운 거는 맞지만 뭐 다른 나라 정복한 거랑 비슷한 스토리 아닙니까? 비슷한 스토리긴 하지만 전투 한두 번에 끝난 게 아니죠. 2년 동안 이제 처절하게 이제 싸웠고 당시에 이제 그 민돈이라는 왕이 이제 새로 취임을 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제 만달레이 지역에다가 새로 수도를 이제 건설합니다. 새로 수도를 건설하고 이때 그럼 만달레이 수도가 원래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제 새롭게 이제 수도를 건설하는 거죠. 새롭게 수도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이런 패배를 되풀이지 않겠다라는 결의로 미친 듯이 이제 현대화에 나섭니다. 와신상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학생을 서방에다가 많이 보내요. 프랑스, 그래요? 독일, 뭐 이탈리아 등에다가 이제 보내가지고 영국은 잘 안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과학, 공학, 예. 엔지니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야, 그래도 꽤 잘 대처를 했네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갖고 있던 경제력, 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역량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도 세우고. 그래요? 네, 그러고 이제 전신. 체계도 도입을 합니다. 아주 빨랐던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전신은 이제 모르스 보호잖아요.
이 버마어 모르스보도 만들어요. 미얀마 말로 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통신을 통해 가지고 네. 주변 지역을 연결해서 정보를 빨리 얻어서 우리가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도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진짜 앞서갔네 이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귀족들이 많이 이제 사망을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귀족들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앙 집권적인 보다 현대적인 근대적인 그 네네네. 관료 사회, 네. 관료 사회로 이제 넘어가는 체계로 이제 네. 나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민도노 왕 이후에 이제 시바우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입헌 군주제로 넘어가려고 제가 유럽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국민들을 잘 동원해서 전투에 이기려면 뭔가 헌법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네네네. 왕은 좀 뒤로 물러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영국군을 몰아내겠다라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인정을 했고 네.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적인 독립국가라는 걸 인정받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였어요 보면은.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영국이 이제 미얀마를 이제 끝장을 내려고 네.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영국 마음은 이제 미얀마 니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 라고 해서 이제 1885년에 이제 미얀마를 끝장내기 위한 네. 이제 전투를 이제 계획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랜돌프 처칠 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처칠. 처칠은 윈스턴 아니에요? 윈스턴 처칠이죠. 네. 윈스턴 처칠 아빠. 아빠도 예. 정치인으로 유명했군요. 예, 원래 처칠 집안이 이제 유명- 명문 집안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처칠은 이제 금수저예요, 금수저. 예, 그래가지고 영국 그런 게 좀 심하죠, 영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돌프 처칠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도 영국령 인도의 이제 외무부 장관 네.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끝장내기 위한 전쟁을 네. 이제 결심을 합니다. 사실 이제 왜 전쟁을 시작하냐? 그냥 놔둬도 되지라고 네. 하는데 영국은 당시에 이미 이제 선거를 열심히 하던 나라죠. 그래서 이제 보수당, 네. 노동당, 자유당, 당시에는 노동당보다는 주로 자유당이었겠죠. 이제 보면은 영국 정치 상황이 이렇게 보수당한테 썩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우리가 전투를 벌여서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보수당이 선거하기 상당히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보면은 항상 그 외부적인 요인을 자국 정치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을 내세워요. 네. 우리가 버마를 확실히 점령을 해서 네. 버마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네.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지도를 놓고 봐라. 버마에서 조금만 가면 중국이다. 중국까지 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뒷문, 백도어를 열어서 더 많은 중국 진출을 남들 경쟁자보다 더 많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네네네. 그렇게 가서 더 많은 일자리, 네. 부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전투를 시작하니까 이제 만달레이 수도는 뭐 의외로 이제 쉽게 네. 이제 장악을 합니다만 이 버마족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끈질기게 저항을 합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게릴라전이죠. 그냥 당하진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상당히 놀래요. 왜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왕을 사로잡고 뭐 전쟁을 벌여서 항복인데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압 작전을 끝도 없이 지리하게 되고 지리하게 이제 펼쳐야 되고 이 게릴라전 같은 경우는 결국 진행을 하다 보면 서로가 잔인해져요. 진절머리 나니까. 뭐 그렇겠죠. 네. 그래가지고 말려 죽여야 되니까 식량을 또 공급을 차단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4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이 이라와디강 주변 지역을 통해서 내려오던 이 버마의 이제 오래된 왕조들 이 완전히 이제 꼼방 왕조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몇 차례에 걸친 큰 전투 끝에 막 처절하게 싸우다가 이제 완전히 결판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 버마 가지고 있던 오래된 뭐 질서, 체제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이제 멸망을 하는 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이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사회가 돼 버린 거죠 보면은. 그러고 이제 영국은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이제 기존 왕족들 찾아내가지고 다 영국으로 영국이나 인도로 보내버립니다. 너희들이 이 동네에 있으면 또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거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 지역에서. 영국도 이 싸움이 굉장히 어려웠나 보네.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어려웠죠. 지긋지긋한 거죠. 쉽게 이렇게 누구 살살 꼬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만들게 한 다음에 영국군이 가서 한두 번 딱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이게 아니고 막 계속 끝없이 막 인명피해 나가면서 하니까 힘들었던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점령했던 수도인 만달레이 같은 경우도 아예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영국이? 예, 영국이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짓은 잘 안 하는데. 그러게요. 아주 진절머리 났다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성벽하고 왕궁만 이제 남겨놓고 시가지를 완전히 초토화를 이제 시키고 뭐 도서관도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아주 그러니까 그 오래된 뭐 족보 그 다음에 버마족의 그 오래 내려왔던 역사 기록 고서 이런 거 다 태워버립니다 보면은. 그래요? 예. 이렇게까지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영국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버려 두면 얘네들은 또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완벽하게 새로운 시스템, 과거와 단절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체계를 이 지역에다 집어넣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보면은. 야, 미얀마는 영국 굉장히 싫어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국이죠. 그러니까 영국령 인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국령 인도에 적용됐던 시스템을 새롭게 이식을 하는 거죠. 미얀마에. 네, 그러니까 미얀마를 싹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 체계를 이제 집어넣는 이제 그러한 체계를 이제 갖추면서 이제 이 버마의 뭐 오래된 전통, 문화,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려나 이런 건 싹 없고 씨를 말려버리고 과거와 단절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체계를 이제 이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왜 처음 말씀해 주셨던 뭐 전통 복장 이런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고 하신 게 이렇게 한번 전통이 역사가 단절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태어났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뿌리가 완전히 뽑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던 사람들이나 뭐 어떻게 보면 엘리트라고 하는 계층들은 완전히 이제 내쫓고 축출되고 새로운 질서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전까지의 어떤 그런 체계가 전혀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체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당한 나라도 사실은 많지 않겠네요. 많지 않죠. 우리 같은 경우도 일제강점기지만 뭐 당시 신분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긴 했으나 동네마다 뭐 다 그런 사람들 남아 계셨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이 다 있었는데 그렇죠. 미얀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타협한 게 아니고 최후의 그 순간까지 처절하게 저항하다가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말살을 당한 그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미얀마는 그러니까 수천 년을 이어져 온 그 느낌으로 생각하면 조금은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겠네요. 새로운 체제, 이제부터 뉴 월드, 뉴 에이지가 시작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한번 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체계를 겪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미얀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온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얀마 역사에서 가장 어쩌면 중요했을 1824년 고체제. 그러니까 1885년까지 왔으니까 19세기 내내 싸우고 점령하고 뺏기고 복구하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19세기 내내 전쟁과 패배로 이제 얼룩진 역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식민 시대가 그렇죠. 식민지 통치하는 시대가 이제 나오고 그게 결국은 지금의 이제 미얀마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의 미얀마를 만든 식민 통치 지배 시대는 저희가 많이 지났으니까 이어지는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6부에서 그러면 식민 지배 시대에 대한 이야기 또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